자, 합성함수 극한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한 성질, 사칙 연산 실수배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수렴한다. 그거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면 되고요.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계산했을 때 실제 함수값하고 극한은 연관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긴 한데, 만약에 보통 우리가 배우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항함수를 다루고 있는 거죠? 다항함수를 다루고 다항함수.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진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근데 무조건 아무런 말이 없어. 무조건 얘는 연속이고요. 미분 가능해요. 아무런 말이 없어도.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어떤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속이 되는 순간 반드시 뭐냐면 극한값하고 반드시 극한값하고요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함수가 연속일 때는 우리가 그냥 이쪽은 극한은 가장 기본, 극한의 기본은 그냥 제발 대입이야. 대입하자. 그냥 대입. 엄밀하게 말하면 상관이 없긴 한데 어차피 연속이면 똑같아. 그래서 어떤 말을 쓸 수가 있냐면 그냥 극한값 있잖아. 얘를 함수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리플레이스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의 기본. 그래서 근데 얘는 당연히 그냥 대입해서 그냥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거 넘겨보시면 자, 이제 극한값을 구해봅시다. 스텝 1이 스텝 1. 그래서 이제 여기 스텝 1에서 대입을 하는 대입을 해봐요. 한 번에 되면 개꿀인 거고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거죠. 스텝 2가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안 해서 극한을 생각보다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파. 무조건 이겁니다. 대입해서 꼴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야. 그냥 이게 모든 것의 먼저야.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풀이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있겠죠. 두 가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이쪽은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걸 부정형이 아닌 거야. 부정형 X예요.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진짜 그냥 모의고사나 수능 나오면 1번 같은 거에 나올 법한 거 있잖아.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 그런 게 부정형이 아닌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부정형이 나올 거야. 부정형 이렇게. 부정형이라는 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일 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부정형 아니면 부정형이 아닌 것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부정형인 게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꼴이 있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가장 메인은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있고요. 그다음에 0분의 0꼴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메인이에요. 두 가지가 메인이야.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라고 이제 그 미적분에서 할 때는 이거 1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2번이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함수의 극한에서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에서 파생되는 게 이쪽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도 있고요. 그다음 쪽은 네 번째가 뭐냐면 0 곱하기 무한대 꼴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 두 개는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영향력 싸움이에요. 영향력. 누가 제일 영향력이 큰가? 그러니까 얘도 사실 똑같은 영향력이긴 해요.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얘도 영향력이야. 영향력 이거야. 근데 이쪽은 최고참.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물방울 이론이라고 내가 대충 막 어렸을 때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보통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만약에 뭐 3x 제곱 플러스 뭐 5x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무한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물방울 이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얘는 진짜 물방울 한 방울이야. 근데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 설명하니까 자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자 그런 식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얘를 가지고 봤을 때 내가 이거 픽션이에요. 뻥이야. 수질 오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청정수 한 방울을 어떻게 겨우 구했어.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집에 딱 와봤더니 세숫대야에 물이 있어. 생각해봐. 세숫대야에 물방울이 몇 개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몇 개라고 말하면 돼요? 그치? 너나 세라 이 자식아 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그게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럴 때 다큐를 찍으면 안 돼, 얘들아? 그래도 세다 보면 끝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긴 하겠죠. 그치? 근데 개 많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알겠죠? 그럼 봐봐. 무한대에 물방울이 있어. 근데 청정수라며. 청정수니까 내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 한 방울을 똑 떨어뜨렸어요. 그럼 갑자기 물이 깨끗해지니?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의미가 있는 말이 없는 말이야? 의미가 없는 거죠. 돼요? 그럼 얘는 의미 없으니까 뭐 하면 돼요? 없애면 돼요. 무시하는 거야. 이그노어야 그냥. 그죠? 자, 그럼 분명히 얘도 무한대다? 근데 얘도 무한대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슨 말 하냐면 무한대에도 급이 있다라고 해. 급이 있다. 무한대도 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차수와 연관이 있어. 차수.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세수대야가 있어. 여기 물방울 무한대거든요. 근데 한강이 있어. 한강도 물이 더러우니까 몰래 가가지고 청정수를 막 집어넣더니 깨끗해 보여. 그래서 이제 새벽 3시 45분에 한강에 간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모든 무한대의 물방울을 한강에 쫙 부었어. 그럼 갑자기 산신령님이 나오더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가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 그죠? 너네 표정 봐. 지금 되게 화나 있잖아. 뭐 저딴 소리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런 거란 말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무한대긴 한데 얘를 여기에 집어넣는다고 의미가 있다는 얘기니 없다는 얘기니? 없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또 뭐 한다? 무시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안녕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장 큰 것들끼리만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최고차만 가지고 생각하면 끝날 거라는 게 최고차. 돼요? 최고차. 알겠죠? 자, 그래서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고차.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꼴은 반드시 이쪽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정해져 있어요. 얘는 정해져 있는 거야. 무한대분의 상수. 어떤 상수를 무한대로 나누면 없어요. 사라진다고.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니까 이쪽은 거의 0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봤을 때 1 나누기 무한소야. 자, 미안해. 자, 이거 이렇게 딱 돼 있어. 그럼 야 이게 1 나누기 0.00000000000000001이라고 생각해봐. 엄청 커지지 않겠니? 돼요? 그럼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아까는 피자 한 조각을 60억 명이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피자 한 조각을 개미 한 마리가 나눠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나눠 먹는다? 피자 한 조각을 개미가 먹어요. 그럼 배가 찢어지지 않을까? 다 못 먹을 거 아니야? 먹다 배 터지겠죠? 그러면 무슨 대로 간다? 이쪽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좀 생각하는 거고요. 좀 뭐 K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보면 원래는 얘를 가지고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바로 가자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차항만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된다? 은근 중요한 게 있어. 어차피 여기에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용해서 뭐냐면 우리는 함수 추론이란 말, 함수 추론. 여기에 목적. 이걸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수를 가지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 여기는 분자의 차수. 분자가 분모보다 힘이 더 세면 무한대가 남아있다는 얘기야. 분자 쪽에. 그러니까 x제곱분의 뭐 2x 3승이라고 쓰면 여기 이렇게 날아가니까 리미트라고 쓰고 x가 무한대로 가면 이쪽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무한대가 남아요. 발사예요. 발사. 당연한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에 분자보다 분모의 힘이 더 세요. 분모의 힘이 더 세면 이거겠죠. 반대로 가는 거니까 만약에 뭐 x 3승분의 x제곱 이런 게 있으면 이쪽은 날아가니까 x분의 2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0으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굉장히 만만해. 거의 비슷해. 이렇다라고 보면 이쪽은 만약에 뭐 x제곱분의 2x제곱이면 얘랑 날아가니까 이쪽은 2만 남을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럼 얘는 알파라는 값으로 가는데 얘만 유일하게 0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0으로 가지 않는 값으로 수렴을 할 거면 이쪽은 당연히 뭐냐면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게 최고차항을 볼 수 있고요. 얘는 어떤 다항식을 볼 때 함수 추론에서 큰 틀이야. 큰 틀. 다항식의 큰 틀을 알 수 있어. 다항식의 큰 틀.
얘를 알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라고 쓰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분의 fx가 2라는 값으로 수렴한대. 그럼 뭐가 아닌 값으로 수렴했어요? 0이 아닌 값이죠. 그렇다는 건 아무것도 몰라도 위에 거랑 아래 거는 무슨 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같은 차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돼요? 그럼 fx가 몇 차식이라는 얘기야? 2차식이라는 이야기라고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말 없이 이 말만 가지고도 라고 말하면서 fx는 아마 다항식이라고 나올까? 다항식 이럴 때는 다항식 fx. 사실 내가 이거 여기서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되게 중요한 이치가 하나 있거든. 이제 궁금해졌어. 알 수 있을까? 혹시 다항식이 뭔지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뭐 되게 지금까지 되게 여러 해 동안 공부를 해왔지만 생각보다 정의에 관심 있는 게 별로 없거든. 그래서 이게 은근히 그게 있다. 문제를 풀 때 목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다항식이잖아. 다항식에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의 목적이 뭐냐면 얘는 이거야. fx를 쓰고 얘를 모르진 않을 거거든요. a0 플러스 a1x 1승 플러스 a2x 제곱 플러스 점점점 가서 an의 x n승이 다항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세 글자가 있다. n은 자연수야. 이게 다항식이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아마 이것도 잘 모를걸. 차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1차, 2차, 3차요. 이거 그렇게만 얘기할걸? 그냥 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야. 그리고요 다항식 문제는 이 차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먼저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수투의 거의 모든 목적은 다 이게 목적이야. 다항식을 얻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이거부터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봤을 때 다항식의 큰 틀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냥 이게 끝이라니까? 함수를 추론하고 함수를 얻어내고 함수의 특성을 보는 게 목적이에요. 수투의 목적은.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도구들이 여기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되니? 그럼 그 중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큰 틀을 얻어낼 수 있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이야기죠. 돼요? 알겠죠? 그거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오로지 0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0으로 안 간다고요.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는다니까. 그냥 이렇게만 다 값을 주는 거지. 그럼 이걸 보고 분자와 분모의 차수는 똑같구나라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0분의 0꼴 있잖아. 이거는 너네들이 그것만 생각했을 걸. 아마 인수정의야.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인수라는 게 결국은 0이거든요. 곱꼴? 약간 0이 되는 그 인수 x 빼기 a, x 빼기 b니까 0 되는 걸 가지고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0의 개수가 겁나 중요해. 0의 개수가 엄청나게 중요해. 0의 개수가 엄청나게. 그래서 나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할 거냐면 이쪽을 나는 최저차항이라고 할거야. 최저차. 이런 이야기를 내가 딱히 남들이 이거 하면 되게 좀 이상한 좀 쳐다보거든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쓸만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영향력이거든. 영향력? 그럼 결국은 약간 이렇게 보면 돼요. 리미트라고 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x가 0으로 간대. 0으로 간대. 그럼 한마디로 무한대에도 급이 있는 것처럼 0에도 급이 있어요. 0에도 급이 있다. 급이 있다.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그 어떤 영화를 보다 갑자기 문득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떠올랐거든요. 나도 미친 사람 같아. 어차피 영화 보다가 떠올랐거든요. 그 앤트맨 혹시 본 적 있니? 어째 별짓을 하지, 그치? 이해를 좀 시키려고 어떻게든 내가 이해시켜야 된단 말이야. 나름 내가 수투는 되게 평이 좋거든? 수원이랑 수투? 근데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앤트맨을 하는데 갑자기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엄청나게 커 보였던 동물이 작아 보였던 동물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개미처럼 되는 거니까.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분명히 어떻게 니네 푸는 건 알 거야. x 3승 플러스 x 제곱 분의 x 4제곱 플러스 x 3승 플러스 2x 제곱이란 어떤 그런 0분의 0꼴이 존재한다고 생각해봐. 그렇잖아. 그럼 이거 x 제곱 묶어서 할 줄 알거든 다? 이걸 누가 못 풀으라고 생각하는데 봐봐. 그럼 얘는 앤트맨 총을 몇 번 맞았겠니? 2번 맞았죠.
얘는 앤트맨 총 몇 번 맞은 거예요? 한 번 더 맞았죠. 겁나 작아지지 않았을까? 아, 너 억지하는 거니? 가스라이팅인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얘 앤트맨 총 2번 맞았어. 얘 몇 번 맞은 거예요? 3번 맞았죠. 거의 이제 쥐똥만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무슨 노화하자는 얘기야? 이거 노화하자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얘는 엄청나게 작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지만 0.0000000000 아우씨 들어 1 얘가 x에 그러면 얘를 2번 곱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얘를 3번 곱한다고 생각해봐. 더 짜릿해지지 않겠니?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고 얘는. 되니?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앤트맨 총 2번 맞은 거고요. 선생님 2를 곱했잖아요. 야 먼지에 2배 한다고 먼지가 갑자기 뭐 그레이트 먼지가 되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 그죠? 그럼 이거 2배 한다고 의미 있어 없어? 별로 없다고. 그럼 봐봐, 여기에서 제곱한 거랑 세제곱한 거랑 네제곱한 게 있으면 맞을 때마다 엄청나게 작아지니까 얘네들은 무슨 노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노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0의 개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이쪽은 무슨 저차항을 보자는 얘기야. 최저차항을 보자는 얘기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문제 풀 때 얘를 그냥 무시하시고 이쪽은 x제곱분의 2x제곱이니까 약분해서 얼마라고 쓰면 돼요? 2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0의 개수. 아마 이거는 생각보다는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 내가 이거 했을 때.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얘가. 0분의 0분은. 그래서 0의 개수가 몇 개 있냐에 따라 달라진 게 0의 개수. 0의 개수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약간 좀 바꿔보면 이런 거야. 0 곱하기 알파가 되고요. 0 곱하기 베타 이렇게 숨어있다는 얘기예요. 0분의 0꼴이라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0인데 그 숨겨왔던 0 찾는 거 있잖아. 갑자기 그 노래가 떠오르죠. 숨겨왔던 나의 뭐 수줍은 마음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거. 그지? 클래식화인가? 근데 그 노래 있어요. 되게 맨날 그 노래가 사는데 이거는 그죠? 숨겨왔던 0을 이제 죽여버리는 거야. 죽이고 나면 알파랑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0의 개수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인수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걸 계산할 때 최저차항을 가지고 깔고 가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나름 이게 되게 응용을 하려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우선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0의 개수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얘기야. 어차피 우리 목적은 이거라니까. 그래서 얘는 세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0분의 0꼴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통 살펴보면 심지어 킬러 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뭐 22번이네, 뭐 21번이네, 15번이네 그런 문제들 중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보통 극한식이 2개가 주어지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면 돼요. 보통 100%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은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요. 0분의 0꼴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약간 큰 틀을 잡고 이렇게 이제 어떤 인수를 예측해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늘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그 단일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킬러나 그런 걸 풀기 위한 가장 기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다고 쳤을 때 0의 개수가 같으면 알파분의 베타겠죠. 근데 만약에 분모 쪽에 0이 더 많아. 그러면은 이게 0분의 베타기 때문에 이쪽은 이거 피자 한 조각을 개미 뭐 10마리, 개미 100마리 이게 먹으면 배가 터진다고요. 이쪽 발산하겠지. 0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0 곱하기 0 곱하기 알파 분의 근데 0 곱하기 0 곱하기 0 곱하기 베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분자 쪽에 0이 더 많으면 분자 쪽에 0이 더 세니까 그럼 이거 두 개 날려봤자 얘는 알파 분의 0이기 때문에 이쪽은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의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쪽도 굳이 나누자면 이런 식이 되겠죠. 0의 개수가 분자 쪽이 분모 쪽보다 더 많을 때, 그리고 분자와 분모가 똑같을 때, 그 다음에 분자보다 분모 쪽에 0이 더 많을 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부정형인 거죠.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얘는 분모 쪽에 0이 많으면 무한대, 분자 쪽이 많으면 0으로 가고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0의 개수가 만만한 거야. 같은 거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0의 개수가 똑같다. 0의 개수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 추론의 모든 것의 기본을 우리가 쓸 수 있고요. 물론 좀 이따가 여기에 관한 내용을 조금 할 거긴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마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도 몇 개 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시험을 안 봐도 돼요. 오늘은 어차피 첫날이기도 하고 시험 안 봐도 되니까 우선은 여기 있는 걸 좀 확실하게 보시고요. 생각보다 이쪽 교재에 있는 문제가 쉬운 것도 있는데 만만치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와 0분의 0꼴이고요. 둘 다 영향력 싸움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창, 힘센 거. 그런 걸 보는 거고요. 0분의 0꼴은 0의 개수. 그래서 얘는 최저창을 가지고 본다. 이제 이런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자 그래서 이건 좀 보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그 42번 있죠. 그걸로 한번 해보세요. 이 두 개만 가지고 풀 수 있거든요. 한번 해봐. 너무 이게 되게 좋은 문제 같아 이게. 한번 해보세요. 유명한 문제를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건데 아마 기억이 날랑말랑할 거야.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수투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죠. 그 0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약간 좀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리미트라고 쓰고 x가 만약에 5로 갈 때 x 빼기 5분의 x 플러스 5 곱하기 x 빼기 5라고 생각하면 그럼 얘가 0으로 가는 거잖아. 이게 0으로. 이게 0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제곱이었다고 생각하면 여기 0이 하나 더 많은 거죠. 0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인수 정리. 그래서 F5가 0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쪽은 FX로 바꿨을 때 반드시 X 빼기 5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말, 인수로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1 때 배우고 왔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더 강화가 되니까 아마 모든 인강 사이트 쪽 보면 고1 거를 뭐 첨가한다 약간 이런 말들이 있을 거야. 그게 이런 겁니다. 이런 식에 관한 어떤 연결 내용들을 좀 약간 알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린 이겁니다. 자, 보자. 꼴파를 제발 먼저 꼴파 무조건 꼴파야 돼요. 그럼 얘 무한대로 가니까 이쪽도 무슨 대로 갈까? 무한대로 가야지 6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없어. 그럼 생각해봐. 자연수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마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얘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게 돼야 돼. 예측하고 확인한다. 예측하고 확인한다.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 그럼 얘는 세 글자로 찍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애들이 되게 어이없어 했거든요. 자연수가 나오는 순간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실수라는 것의 특성은 얘는 이거야. 실수의 특성은 조밀성이 있어. 조밀성. 그래서 x가 1.1부터 1.2 사이에 몇 개의 실수가 존재하냐고 물어보면 나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실수 문제가 나오는데 찍고 있어요. 그 로또 하는 게 좀 더 그 확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수 문제 나오면 찍는 게 아니야. 무조건.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나오면 실수 문제 나오면 식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라고 똑똑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찍는 게 아니야. 근데
정수 문제가 나오잖아. 정수. 그럼 얘는 정수 문제가 나오면 이쪽은 정렬성이 있어. 정렬성. 그래서 이 정렬성이네 뭐 정렬성이네 그건 알 필요가 없고요. 그냥 뭐냐면 만약에 2부터 시작해서 x가 5 사이의 정수가 누구냐라고 생각하면 3 아니면 4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정수나 자연수 문제가 나오는 순간 이쪽은 가능한 게 몇 개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예측하고 확인한다라고 합니다. 확인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연수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뭔가 어떤 거를 그냥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냥 다시 말하면 집어넣으세요. 그냥 자연수라며. 그럼 어쩔 수 없다니까? 예측하고 하면 찍는 거야 그냥. 그럼 찍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n이 첫 번째 n이 1일 때 하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마 얘는 내가 제일 깔끔하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혼자 막 되게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 봐봐. 이게 6이 될 거면 위에가 큰 틀로 봤을 때 몇 x제곱이 돼야 되죠? 이게 x제곱이잖아요. 그럼 얘가 6이 될 거면 이쪽 위에 있는 게 반드시 몇 x제곱이 나와야 문제를 풀 수 있죠? 6x제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내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fx에 대한 예측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4x 3승으로 얘를 죽여야 돼요. 세제곱제를 죽여야 된다고. 그쵸? 그 다음에 근데 보면 6x제곱이 될 건데 여기 이미 3x제곱이 있으니까 플러스 3x제곱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거야. 이게 큰 틀이죠. 여기까지밖에 모른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큰 틀이야. 그리고 자 세세한 걸로 간다. 세세한 건 리미트라고 쓰고 이쪽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x분의 fx x분의 fx고 그럼 4x 3승 플러스 3x 제곱이라고 쓰고 아마 너는 여기 ax 플러스 b라고 열심히 썼겠죠.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이거 이퀄 지금 뭐냐면 4라 그랬거든요. 여기 0이 몇 개 있죠? 하나 있죠. 최저차항이라고 했죠. 그럼 이게 1차가 최저차항 아니야? 그럼 이게 4가 있다는 건 최저차항이 뭐가 되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최저차항도 몇 차가 될 수밖에 없다. 1차가 되고 거기에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4요. 몇 x로 끝나야 돼? 그렇게 가자는 얘기지. 약간 스마트하게. 이걸 알고 있으면 편하죠. 애들이 이거 보고 약간 나를 되게 새로 봤다니까? 선생님 이러면서 막 오 이러는 거야. 와, 저 사대주의자들 진짜. 인간 강사만 강사고 나는 강사 아니죠, 그죠? 그런 거야, 그지? 너무 억울해. 자, 여기서 얘는 그래서 이게 4x가 되는 거지. 엔터엔을 보고 연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죠? 자, 그래서 n이 1일 때는 f1 값은 11이겠죠. 이게 답이면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럼 최대값을 구하려고 안 하겠지. 다른 거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갑시다. n이 2일 때입니다. n이 2일 때. 자, n이 2일 때는 10원 넣으세요. 그럼 여기는 x 3승 플러스 1분의. 그럼 여기다가 이제 3승이니까 6x 3승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거 6x 3승이 될 거면 10x 3승 이걸로 가시면 되겠죠. 그 뒤에 건 몰라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래서 이제 이게 fx가 되는 그 상황인 거고 그럼 이제 그 다음 걸로 봤을 때 이제 이쪽 안 보일 것 같은데 리미트가 되고 x가 0으로 갈 때 n이 2니까 x제곱 분의 10x 3승으로 끝났는데 이게 4가 될 거면 여기 최저차항이 몇 차니까? 2차니까 이쪽에 최저차항도 몇 차가 돼야 돼요? 2차가 되고 이쪽은 그 개수는 얼마? 4배 차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 f1이 이쪽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1 대입하니까 14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답이에요 사실. 다음부터는 다 똑같게 나오거든 이쪽은. 3승부터는 n이 3부터. 왜냐면 n 대신에 3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x 4제곱 플러스 1분의 얘가 6이고요. 그럼 n이 4면 x 5승 플러스 1분의 어쩌고 저쩌고야. 근데 어차피 끽해봤자 나와 있는 게 3차까지밖에 안 나와 있잖아. 그럼 이제 영향력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다 똑같아. 그럼 여기 6x 4승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럼 여기는 x 3승분에 시작해서 이쪽은 6x 4승이라고 쓰고 그럼 여기 이게 4니까 리미트 쓰고 x가 0으로 가니까 이쪽은 0이 3개니까 4x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1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쭉 10이니까 결국은 가장 큰 건 14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차항이라는 걸 알면 그래도 약간 좀 나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여기 어떤 특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긴 합니다. 물론 근데 작년을 기준으로 근데 물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또 다시 바뀔 수도 있는 노릇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6월이나 이제 3월이나 이제 그런 것들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을 봐야 되니까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의 어떤 규칙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미리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두 가지가 됐으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로 갑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얘도 너무 올드하긴 해요. 네, 이제 3번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른다는 거죠. 부정형이라는 거 뭔지 모른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얘는 유리화라는 게 항상 유리화. 그래서 내가 너무 막 그게 애들이 하도 막 헤매가지고 뭐 어떻게 써놨을 거 내가 유리화할 무렵이라고 써놨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고 유리화할 무렵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프린트할 때 써놨거든요. 제발 아무 때나 유리화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진짜 정말 충격적인 건 리미트라고 쓰고 x가 무한대로 가. 근데 여기다가 루트라고 쓰고요. 뭐 x 제곱 플러스 뭐 3x래. 그리고 이쪽은 뭐라 그럴까? 마이너스 4x라고 할까? 여기는 뭐 x 분의 여기다가 막 이쪽 2x 플러스 1이래. 이런 게 있다? 와 대단하더라. 선생님 오늘 계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래서 왜? 이랬더니 선생님 이거 루트잖아요. 예. 유리하면 되잖아요. 앞에 거 제곱하기 뒤에 거 제곱하니까 4x 제곱에서 빼면 3x 제곱 그다음 플러스 3x 이거 분해. 되게 기분이 좋네요. 2x 플러스 1이라고 쓰고 갑자기 여기다가 루트 4x 제곱 플러스 3x라고 쓰고 플러스 x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갔어. 이렇게 딱 갔어. 그럼 리미트 쓰고 x를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야. 그러더니 다시 여기 또 루트가 또 있네요. 유리화를 또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야? 답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답은 나왔대. 근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뭐 유리화 못해서 환장했어요? 유리화 좋아해?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언제 유리화 할지 알아야 된다니까? 얘는 그냥 이거야 진짜로. 아니 2x 필요 없으니까 2x 빼기 x니까 그냥 x 분해. 이거 스포이드 찌끄러가서 필요 없으니까 2x죠. 이게 2야 그냥. 그렇잖아. 이거라고.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여기 나오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도대체 뭐길래 유리화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얘가 이게 기본적인 어떤 전제죠. 부정형이라는 전제. 부정형이라는 전제야. 이게 부정형이니까 나왔겠지. 그러면 이게 발산하는지 어디로 수렴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뭐 다른 값으로 가는지 이걸 몰라. 그러니까 부정형이고요. 그럴 거면 얘네 둘이 굉장히 뭐냐면 같은 어떤 영향력 거의 비슷한 영향력을 가지고 영향력 이게 영향력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해도 같은 무한대급이야. 같은 급. 그래야지 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발 뭐냐면 이쪽은 반드시 유리화를 했을 때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 이쪽은 이거를 좀 제발 기억하자.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차수도 같아야 되고 여기서 이쪽 무한대와 저쪽 무한대 차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까지 다 같아야 돼요. 같아야. 그래서 아까 루트 쓰고 4x 제곱 뭐 플러스 뭐 3x라고 쓰고 이쪽은 마이너스 x라고 했잖아. 이거 분해 뭐 2x 플러스라고 했잖아. 얘는 최고차는 같은데 개수가 같니 안 같니? 안 같잖아. 그럼 그냥 얘는 유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느끼시면 된다고요. 되니? 이거야. 그리고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이게 이제 미정개수 구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는 건 예측하셔야 될 거란 얘기야. 얘는 이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29번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한번 풀어보세요. 29번.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도움이 되는 걸 수 있어요. 비슷한 영향력일 때 그 유리화를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비슷한 영향력일 때.
자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유리화를 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이 가요. 뜻깊은 시간을 보내겠죠. 갑자기 그리고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러실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꼴 파악을 했으니까 그럼 얘가 어쨌든 루트가 나왔으니까 이게 어쨌든 수렴하네? 그럼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만만하니까 수렴을 하겠죠. 그렇잖아. 그럼 얘가 루트 2차니까 1차거든요? 1차 똑같아. 그리고 여기 앞에 1이니까 이쪽도 얼마면 끝날 거란 얘기냐면 1이면 끝날 거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예측하고 들어가야지 문제를 단순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사실 안 그러면 어떻게 풀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계산 잘 못하니까 내가 A 빼기 1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보이는 순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저것 알려줬는데 그냥 니네 이게 제일 좋아하더라고. 그냥 마이너스 x를 t라고 쳐합니다. 그냥 뭐 라지 x라고 해도 되고 그냥 x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굳이 말하자면 플러스 무한대로 바뀌면 부호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어요. 얘는 그냥 아마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은 플러스로 바뀌겠지. 이렇게만 바꾸면 똑같은 말이야. 아까 그 문제랑 그러니까 여기서 나에서 나왔던 게 얘랑 똑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이렇게 x로 바꿨으니까 이건 제곱하면 어차피 부호 날라가니까 얘대로 끝날 거란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서 개수를 가지고 따져봤을 때 마이너스 a 하고요. 마이너스 루트라고 쓰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0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돼요? 그래야지 얘가 뭐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렇게 뭐 수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a가 이쪽은 b 플러스 1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쓰고 b 플러스 1이고 이쪽은 마이너스하고 루트라고 쓰고 마이너스고 b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 이퀄 0이니까 그러니까 넘겨서 제곱하면 b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b가 나오면 a도 나올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유리화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형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거 계산 같은 경우는 해보시고요. 안 되면 저한테 다시 갖고 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물론 경찰대니까 얘보다는 좀 간단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얘보다는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조금은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상황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수렴을 할 거면 그래서 이게 비슷한 형태로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가자는 얘기고 그러니까 오늘 은근히 틀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만 얻어가셔도 되고요. 우선은 계속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내가 이렇게 딱 던지는 이야기들을 좀 약간 얻어가시면 생각보다 문제 풀 때 좀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0 곱하기 무한대꼴 얘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무한대 빼기 무한대나 0 곱하기 무한대는 식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1번 또는 2번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 약간 좀 더 나타나는 건 뭐냐면 네 번째 그러니까 0 곱하기 무한대 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추론이야. 무조건 함수 추론인데 그러니까 그 함수 추론의 기본이야. 이게 기본적인 함수 추론이거든요. 그 뭐냐면 무한대로 묶는다야. 무조건 얘로 묶어주시는 게 맞고 이게 함수 추론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무한대가 있고요. 곱하기 뭔가 모르는 걸 해요. 근데 보통 얘가 알파라는 값으로 얘는 수렴한다고 수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얘는 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지. 뭐 하나밖에 없냐면 무한대랑 뭔가를 곱해서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할 거면 얘랑 되게 힘이 비슷한 0이 존재해야 돼요. 그렇잖아. 어떤 알파랑 무한대랑 하면 더 미친 무한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한대랑 하면 거의 완전 무한대 파티 아니야. 발산이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고정이 돼요. 무조건 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함수를 추론해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그냥 무한대로 묶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대표적인 얘가 31번이죠. 얘는 요즘 애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21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요즘 나올 수 있고요. 그럼 리미트라고 쓰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2fx 빼기 3gx 2fx 마이너스 3gx죠. 여기 있는 얘가 자 이쪽은 1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간
주간지에 나오는 거는 난이도 별로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문제를 좀 수록하려고 하거든요. 해가지고 한 50개 정도?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거 맞춰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게 1이고 그다음 리미트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다 주어진다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할 수 있어. 이게 무한대로 돼. 그 순간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f gx 맞죠? 아무 생각 없는 거야. 무조건 gx로 묶으세요. 무조건 그냥 gx로 묶어. gx로 묶으면 여기는 gx로 묶었으니까 gx 분의 2fx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그냥 3이야. 이렇게 해놓고 이게 리미트가 되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1이 되는 거야. 생각보다 은근히 막 개념을 약간 넘나드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있어요. 리미트 뒤에 식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는 건 자유야, 자유. 근데 거기서 리미트를 따로따로 집어넣거나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 어쨌든 여기서 이쪽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뭔가 곱해지는 거고 그게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게 중요하잖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러면?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0밖에 안 돼. 될 수 있는 게. 딴 건 절대 될 수가 없어. 물론 0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되려면 무조건 0이 돼서 두 개 곱해진 다음에 그게 비슷해서 여기 결이 비슷해서 그래서 곱해서 1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x 3승이 있어. 그럼 x 3승분의 뭐 1이 있어. 그럼 리미트가 되고 x가 무한대로 간대.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이쪽은 무한대로 가고 이쪽은 0으로 가는데 얘도 3차, 얘도 3차니까 돼요? 결이 맞으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뭐가 된다? 이쪽은 1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무한대에도 급이 있고요. 0에도 급이 있으니까 그 급이 맞으니까 이게 1이라는 값으로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0으로 가야 되거든. 리미트라고 쓰고 자 정확하게 개념을 또 이야기해 줄게요. 자 리미트라고 쓰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얘는 2fx 마이너스 3이 0으로 가야만 하는 거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가 무슨 0을 하고 있죠? 수렴을 하고 있죠. 돼요?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수렴이 있고요. 곱하기 발산이 있어요. 돼요? 그럼 얘는 무슨 수렴할까 발산할까? 몰라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왜? 얘는 발산, 얘는 수렴이거든요. 돼요? 그러니까 뭐냐에 따라 다르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니까 문제 함부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직접 해봐야 되거든? 근데 확실한 게 있어. 확실한 거. 무조건 확실한 거. 무조건. 수렴하고요. 더하기 빼기 발산을 하는 순간 무조건 얘는 무조건 발산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거야. 이 공식이 나오는 거. 무조건 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게 딴 건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가 수렴하는 애들끼리 수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다 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수렴하거든요. 나눗셈 할 때만 주의하시면 그럼 여기서 내가 똑같은 걸 빼요. 여기 수렴하는 걸 뺄 거야. 그럼 등기식이니까 여기도 수렴하는 걸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보면 된다. 만약에 이거를 귀류법으로 해서 수렴한다고 가정이야. 수렴한다고 가정. 수렴 가정이야. 한마디로 수 플러스 마이너스 발이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수렴하는 걸 빼고요. 여기서 수렴하는 걸 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사라졌으니까 이쪽은 발산만 남았고요. 그럼 얘가 수렴 빼기 수렴이니까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노벨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왼쪽은 발산인데 오른쪽은 뭐예요? 수렴하잖아. 발산하면서 동시에 수렴할 수 있어요? 노벨상이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모순이라고 하죠. 돼요? 절대로 얘는 뭐 할 수 없다? 수렴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되니? 그래서 이쪽은 무조건 수렴 더하기 빼기 발산은 무조건 발산이야. 돼요? 그렇다는 건 봐봐. 얘는 무슨 염하죠? 수렴하고 있죠. 그럼 얘가 발산한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무슨 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0으로 갈 수 있어? 못 가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무슨 염할 수밖에 없을까?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리고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뺐을 때 이쪽은 여기의 값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고 여기 값은 3이니까 그냥 알파 빼기 3 그대로 가도 맞다. 이게 똑같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이게 0일 수밖에 없으니까 알파가 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3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긴 하는데 맞긴 해. 근데 그게 이것 때문에 나온 거니까 얘가 3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리미트가 되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gx분의 2배 fx가 얘는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넘겨주면 이쪽은 2분의 3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보를 얻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얘를 가지고 뭐를 볼 거냐? 리미트라고 쓰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이 뭐냐면 3fx-gx 이거 분해. 이쪽은 4fx 플러스 gx죠. 4fx 플러스 gx. 여기서 뭘 할 거냐? 이제 분수식의 특징이 있어. 분수식의 특징. 똑같은 걸 나눴을 때 변함이 없어요. 그렇잖아. 그럼 야 우리가 구할 건 이거 신나게 구했잖아. 얘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gx로 나누면 끝나는 거죠. 여기 gx, 여기 gx 이렇게 했으면 끝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수렴이니까 gx분의 fx 대신에 무조건 2분의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분의 3이 되고요. 여기는 어차피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여기는 이게 2분의 3이니까 4 곱하기 2분의 3이 되고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다른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고 30번은 솔직히 다 풀어요. 통분하면 끝나. 통분하면 끝나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요. 32번 같은 경우는 다항함수, 이차함수라고 나오는 그 순간 얘는 무조건 발산입니다. 무한대로 가면. 그래서 발산을 준 거야. 발산을 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둘 다 무한대거든요. 그러니까 fx로 묶든 gx로 묶든 그냥 묶어서 문제를 푸시는 얘기야.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로 묶어라가 기본적인 틀이야. 그냥 이렇게 무한대로 묶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무조건. 그러니까 목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데 근데 이게 수렴을 하니까 얘가 0으로 갈 수밖에 없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진짜 본 게임을 할 거야. 이거를 잘해야 돼 오늘. 이걸 잘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내가 최대한 설명해 줄게요. 최대한 설명해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도 풀어볼 겁니다. 약간 그 응용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볼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좀 쉬었다가 함수 추론과 인수에 대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거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